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섹션 15.4 더블 인테그럴즈 인 폴러 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극좌표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더블 인테그럴 이중적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극좌표에서의 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정하기를 suppose that 함수 f가 이제 r하고 세타로 주어져 있죠. 이제 r하고 세타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어느 영역에서 되어 있냐면 이제 어떤 영역 이제 r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의 위에서 이제 함수 f가 정의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은 r은 바운디드 되어 있다. 이제 어디에 이제 유계이다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바운디드 되어 있냐면 레이 세타 이퀄 투 알파 알파라는 직선하고 이제 베타라는 직선하고 바운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y the continuous function G1이라는 continuous function하고 G2라는 continuous function에 대해서 바운디 되어 있다고 우리가 R은 이제 그렇게 바운디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또 suppose also that G1하고 G2는 대소관계가 G1이 G2보다 작거나 같고 G1하고 G2는 궁극적으로 0하고 A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역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X축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우선은 여기에 양쪽에 이제 A라는 직선하고 세타 이꼴 A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타 이꼴 알파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베타라는 이런 직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충분히 큰 레이가 있어 가지고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여기가 A가 되겠죠. R 이퀄 A라서 여기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역이. 근데 G1이라는 함수가 여기 이런 식으로 있고요. G2라는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G2라는 함수가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럼 이 영역이 지금 요 두 개 사이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이 여기 영역이 이 부분이 이제 R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G1하고 G2의 대소관계는 G1이 G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커브가 R 이꼴 G1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커브가 R 이꼴 G2 오브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영역을 R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R은 이제 펜 쉐이프 된 리전 Q 안에 놓여 있다는 건데, 펜 쉐이프 부채꼴 모양의 쉐입 안에 놓여 있다는 건데, 이 부채꼴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inequality R이 0하고 A 사이 그리고 세타가 알파 베타 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 그렸던 이 양쪽에 이제 직선하고 여기 직선 양쪽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 이꼴 R 이꼴 A로 둘러싸인 이 처음에 그린 여기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 우리가 지금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안에 영역 전체가 Q가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 우리의 영역 이 부분이 R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베타하고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하고 2파이 사이, 그러니까 2파이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도메인 위에서 F가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고려할 건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Q를 이제 그리드로 나눌 건데 Q를 이제 어떻게 커버할 거면 서큘러 아크라고 해서 서큘러 아크라고 해서 이제 둥근 원호,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둥근 원호하고 레이 직선 세타 이꼴 알파 세타 이꼴 어떤 특수한 값이라는 이런 직선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로 이제 Q를 커버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역은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점으로부터 이런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로 나누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고려를 할 거고, 그러면 여기 각각에서 존재하는 요런 모양의 이런 어떤 이제 세분화된 스몰 패치가 있겠죠. 요런 모양들. 즉 요런 모양들. 이런 모양들의 이 스몰 패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폴로 렉탱글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면 폴로 렉탱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전체적인 모임이 이제 Q가 되는 거고, 즉 다른 말로 하면 Q를 이제 폴로 렉탱글로 이제 분할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할 거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저렇게 나눠져 있으면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R 영역 구간에서 F를 이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폴로 콜디네이트를 이제 폴로 렉탱글을 이제 숫자를 매기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렉탱글만 숫자를 매기냐면 R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그런 폴로 렉탱글만 이제 번호를 매기자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예제에서는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표시한 이 형태의 그리드에서 보면 여기 하나가 이제 온전히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다 들어오는 형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이제 전부 다 4개가 안 들어오고 지금은 여기 4개만 되겠네요. 그래서 이 4개를 이제 델타 A1, 델타 A2, 델타 A3, 델타 A4로 이제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럼 더 간격을 이제 서큘러 아크하고 그 다음에 레이를 이제 더 잘게 나누면 더 이 부분들을 채워서 R 영역을 메워 나가겠죠. 그럼 계속 짧게 나갔을 때 어떤 값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K번째 폴로 렉탱글을 뭐라고 라벨링을 붙이냐면 K번째라고 붙이고, 그 다음에 밑면의 그 에어리어, 폴로 렉탱글의 에어리어를 델타 A 서브 K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 폴로 렉탱글 안에 any 포인트를 R 서브 K 오브 세타 서브 K라고 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표시하면 폴로 렉탱글 타입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포인트를 이제 RK, 세타 K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F 함수 위치를 매길 거고요. 이 렉탱글을 델타의 A 서브 K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기동형, 예전에는 이제 직육면체 실린더 이제 직육면체 기둥을 세웠듯이 이거는 폴로 렉탱글을 밑면으로 하는 이제 실린더 형태의 기둥이 되겠죠. 그러면 밑면의 넓이에서 높이 F를 곱한 값, 저 RK, 세타 K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곱하면은 그런 기둥의 부피가 될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라벨링 매겨져 있는 거, 즉 폴로 렉탱글이 R 안에 들어와 있는 렉탱글만 다 모아서 번호를 붙였으니까 그 부분에 전체 썸을 하면 이 SN이 될 거고, 이게 n번째 파셜 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썸을 이제 극한으로 보내면 결국은 F를 이제 더블 인테그럴 한 타입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F가 만약에 연속이면, 이 R 영역에서 전체에서 연속이면 이 합은 어떤 값으로 하나의 극한으로 접근을 하는데, 언제 접근하냐면 이 그리드 포인트를 더 세세하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서큘러 아크하고 이제 레이를 이제 더 세분화 시키면 되니까 궁극적으로 델타라고 델타 세트를 0으로 보내는 경우고요. 0으로 보내면 더 짧게 세분화가 되니까 n 입장에서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즉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델타라고 델타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이 f가 컨티뉴어스한 경우에서는 이 sn이 어떤 값으로 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수렴하는 이 극한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더블 인테그럴 of f over r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sn을 n번째 부분함을 무한대로 보내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을 더블 인테그럴의 r of f of r, 세타의 dA 형태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하고 다른 거는 좌표에 이제 r하고 x하고 y가 r하고 세타로 바뀌는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카텐시안 프로덕트에서는 델타 x하고 델타 y가 직사각형 형태의 타입이라서 결국은 델타 x하고 델타 y를 곱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폴로 렉탱글 타입이라서 밑면의 넓이를 우선 먼저 구하는 게 포인트일 거고요. 그 델타 A 서브 K를 이제 어떤 형태로 바꾸어서 이제 적분을 하는, 더블 인테그럴을 하는 타입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폴로 렉탱글의 넓이를 우선 한번 구해 보는 것이 1차적인 과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우선은 폴로 렉탱글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any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F가 컨티뉴어스 하면 SN의 극한값은 하나의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리드가 어떻게 나누든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AK하고 RK하고 세타K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편리를 위해서 RK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안의 호하고 여기 보시면 레드 라인으로, 레드 영역으로 표시된 것이 폴로 렉탱글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 RK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 안의 호의 반지름하고 바깥 호의 이제 반지름에 이제 에버리지를 취한 포인트를 RK라고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여기 호가 그 반지름이 늘어나는 이 양이 델타 R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의 호의 이제 길이는 RK 위치에서 2분의 델타 R을 더하면 될 거고요. 안쪽은 에버리지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델타 R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양쪽에 에버리지를 취하면 RK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뭐냐면은 폴로 렉탱글인 AK를 델타 A 서브 K를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 펜 쉐입된 부채꼴 형태의 그 라지 섹터, 즉 RK 플러스 2분의 R 2분의 델타 R의 반지름을 가지는 이 호에 대한 넓이에서 안에 이 녹색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라지 섹터의 에어리어하고 에어리어에서 스몰 섹터에 대한 에어리어를 빼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델타 세타는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은 2분의 1에다가 K의 플러스 2분의 델타 R의 전체 제곱의 델타 세타에서 뭘 빼냐면 2분의 1에다가 RK 마이너스 2분의 델타 R의 전체 제곱의 델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2분의 델타 세타를 묶으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거고요. R 제곱하고 2분의 델타 R의 제곱은 서로 빼기니까 없어질 거고요. 그럼 2AB 텀만 남겠죠. 그래서 이 RK의 델타 R만 남을 거고요. 두 개가 있으니까 2 R 서브 K의 델타 R일 거니까 앞에 2하고 약분하면 궁극적으로는 R 서브 K의 델타 R의 델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n번째 파셜 썸은 여기 델타 A 서브 K 자리에 뭘 넣냐면 R 서브 K에다가 델타 R의 델타 세타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델타 R하고 델타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것, 즉 다른 말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궁극적으로 델타 R하고 델타 세타는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형태의 적분은 우리가 표현을 하면 더블 인테그럴의 f 함수에다가 r을 곱하고 그 다음에 dr d세타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극한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더블 인테그럴 R에다가
더블 인테그럴 r에다가 f of r에다가 세타에다가 da로 우리가 놓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파셜섬의 극한은 이 왼쪽에 쓴 형태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da 타입으로 지금 우리가 극한을 취해서 정리를 하니까 델타라고 델타 세타가 형태로 표현을 해서 더블 인테그럴에 f에다가 r에다가 dr d 세타로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dr하고 d 세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푸비니를 배웠죠. 그래서 푸비니 세럼에 의해서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 또는 리피티드 인테그럴을 통해서 먼저 세타가 고정이 되어 있는 쪽에서 r에 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제 세타에 관해서 적분하는 형태하고 같게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n번째 파셜섬의 극한은 지금 왼쪽에서 보시듯이 제일 마지막 줄에 f의 da의 더블 인테그럴이 될 건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위에서 보시면 f에 r을 곱해서 dr d 세타를 한 더블 인테그럴하고 같게 될 거고요. 푸비니 세럼에 의해서 r에 관해서 먼저 적분하고 g1, g2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타에 관해서 적분한 타입하고 이렇게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의 값하고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폴러 코오디네이트이 주어져 있어도 결국은 f의 자리에다가 r을 곱하고 이제 더블 인테그럴 즉 리피티드 인테그럴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극값 리미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인테그럴에서 궁극적으로는 극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알파하고 베타하고 그 다음 G1하고 G2의 함수 R이 이제 G1하고 G2 세타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리즌이 우선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영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바운딩 커브에 이제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영역을 스케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영역을 우선 스케치를 했고 그 다음에 라벨링을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적당히 라벨을 붙이면 여기서 우선 돌아가는 이 함수를 끊어야 되겠죠. 요 안쪽에 있는 함수를 이제 r equal g1 세타로 보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커브를 이제 r equal g2의 세타로 놓겠죠. 그리고 원점을 중심으로 이쪽의 끝의 형태를 이제 세타 equal 베타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끝을 보면 세타 이꼴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영역은 이제 어떻냐면 세타가 고정이 돼 있을 때 어떤 픽스된 값을 가질 때 r의 리미트, 적분의 리미트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세타가 고정이 되어 있는 어떤 밸류가 있으면 이제 이런 직선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요 통과되는 이 라인에 L이라는 라인에 진입점의 위치가 이제 G1이 되겠죠. 그리고 이 나오는 점의 위치가 G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G1의 세타, G2의 세타를 이제 F를 함수를 R로 적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시점에 포인트하고 라인 L이 이제 들어가고 R을 벗어나는 이 R의 밸류가 있겠죠. 그 밸류를 이제 표시를 해서 지금은 G1하고 G2라는 함수로 표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이제 세타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세타가 지금 보니까 X축에 봤을 때 알파부터 시작해서 최대 끝까지 가는 게 베타겠죠. 그래서 find the 세 번째로 find the 세타 limits of integration은 smallest하고 largest의 세타 밸류를 찾는데 이 R을 바운드하는 R을 유계로 하는 R을 덮을 수 있는 이제 가장 작은 알파 값이 가장 작은 세타의 값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알파가 될 거고요. 제일 가장 큰 값이
제일 왼쪽에 있는 베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더블 인테그럴을 어떻게 하냐면 세타 입장에서 보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d 세타를 하면 된다. 이 양이 뭐가 되냐면 궁극적으로 인테그럴 r 영역에서 f의 r, 세타의 d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주어 있으면 dr, d세타를 어떻게 하겠다? 여기 r이 빠졌네요. 여기 부분에 f라는 함수를 적분하니까 여기에 r이 추가가 하나 더 되고 dr, d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f라는 함수가 컨스턴트 1의 값을 가지는 컨스턴트면 궁극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보시면 뭐가 되냐면 여기 n번째 파셜 썸에 여기 부분이 f 자리가 이게 1이 되겠죠. 즉 다른 말로 조금 더 앞쪽에서 가시면 여기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델타 A 서브 K는 R 서브 K의 델타 R, 델타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이 없어지면 궁극적으로 요것만 남겠죠. 이 부분이 1로 바뀌면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여튼 이 부분은 뭐냐면 델타 AK가 되겠죠. 그럼 AK들의 썸이 되니까 결국은 R 영역에 대한 에어리어, 넓이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극한을 보내면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R 영역에 대한 넓이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F를 1로 두면 이 R 영역의 에어리어 값이 이제 더블 인테그럴 값이 준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더 인테그럴 오브 F 오버 R 그 R 영역에서의 F의 적분은 더블 인테그럴 값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R 도메인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리전에 대한 에어리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러 콜디네이트에서의 에어리어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클로즈 돼 있고 바운드 돼 있는 어떤 리전 R에 대한 영역은 폴러 콜디네이트에서 뭐가 되냐면 결국은 더블 인테그럴을 하는데 F를 1로 두면 이제 dr, d세타 입장에서 적분을 했을 때는 R이 하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더블 인테그럴에다가 R에다가 dr, d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그젬플을 하나 보죠. 자, the area enclosed by the 랩니스 케이스로 덮여져 있는 영역을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랩니스케이트 그래프는 앞에서 많이 살펴봤겠지만 우선 한번 그려보죠. x, 0, y 축으로 그려보면 우선은 이 0하고 세타하고 r 축으로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죠. 궁극적으로는 코사인이니까 주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가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여기가 지워질 거고 R 입장에서 보면 루트가 씌워지니까 R 제곱 입장에서는 그렇고 R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코사인 2세타니까 음수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타입이 될 겁니다.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여기 포인트는 4분의 3파이. 그러면 0에서 파이 입장에서 0에서 4분의 파이 입장에서 보면 0에서는 어디 위치에 있냐면 2의 위치에 있겠죠. 즉 2의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0에서는 2의 위치에 있다가 혼적으로 4분의 파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돼서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에서 그 다음에 파이 사이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또 늘어나겠죠. 파이까지. 그리고 이 부분이 대칭이 밑에 부분이니까 또 커버를 하겠죠. 원점의 대칭인한테.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건데, 우선은 여기에 앵글의 각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세타 이꼴 4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타 이꼴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여튼 이거는 대칭이고 돌기 때문에 1사분면의 요 부분의 넓이를 4배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블 인테그럴 하고 4배를 하면 될 거고요. 이 에어리어는 궁극적으로 r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dr d세타가 될 거고 f 함수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r은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세타 입장에서 먼저 적분을 할게요. 세타 입장에서는 0에서 뭐냐면 4분의 파이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dr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r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r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을 때가 요 거리가 0에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r 입장에서는 2 루트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형태로 적분을 하면 되니까 바로 적분을 하죠. 0에서 4파이에 이 r을 적분하면 2분의 1에다가 r 제곱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4 코사인 2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정리를 하면 약분을 하고 2가 나오니까 8이 될 거고요. 코사인은 적분을 하면 사인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에다가 결국은 여기 4가 되겠네요. 4에다가 사인에다가 2세타가 되겠네요. 미분하면 8이 나올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 0대하면 0이고 4분의 파이를 대하면 2분의 파이 되니까 1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4가 되겠네. 자, 그래서 넵리스 케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적분은 1사분면의 밸류를 구해서 4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해당하는 답은 이제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용은 우선은 우리가 볼 거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인테그럴을 폴로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어떤 게 바뀌냐면 우선은 f를 dx, dy로 카테시안 적분을 하는 거는 결국은 폴로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이 부분이 결국은 인테그럴의 r의 f of x, y의 da가 되겠죠. 그럼 인테그럴로 폴로 코디네이트 타입으로 바꾸면 여기 r이 왔었죠. 그래서 r에다가 dr, d세타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xy 자리도 r하고 세타 값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니까 r 코사인 r 사인으로 바뀌겠죠, 자리에.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영역을 표시를 이제 우리가 영역의 표시를 이제 폴로 코디네이트 타입으로 바꿔서 표시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과 처음에는 이제 xy 영역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제 r과 그 xy로 표현으로 된 영역이 r이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영역이겠지만 r하고 세타의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영역을 g라고 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 형태로 더블 인테그럴을 취해가지고 이제 f에다가 r에다가 r을 곱하고 dr, d세타를 해주는 형태가 이제 이 더블 인테그럴 값이라서 직교좌표의 형태의 카테시안 인테그럴을 폴로 코디네이트로 바뀌면 궁극적으로 r이란 영역이 g라는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 자리에 f가 그대로 있으면서 r이 추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g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ame region인데 똑같은 영역인데 적분에서 똑같은 영역인데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극좌표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타입으로 표시된 게 R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R이 피적분 함수 자리에 R이 하나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폴로 인테그럴을 취했을 때. 그렇게 되어야지 전체 F 함수에 대한 그 영역에서의 이제 DA를 더블 인테그럴 값하고 이제 일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인 다음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자, 이 함수를 이제 적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우리가 폴로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semi-circular region bounded by x-axis and curve 이걸로, 즉 위쪽에 있는 영역의 형태로 표현을 하라는 거겠죠. 반원으로. 그러면 이 반원의 형태는 어떻게 보냐면 전체적인 앵글로 보면 R하고 세타 입장에서 보면 이 영역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폴로 코디네이트로 바꿔야 되겠죠. 자, 폴로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dr d 세타가 될 거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r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럼 세타 입장에서는 0에서 1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구조고요. R 입장에서는, 세타 입장에서는 0에서 파이까지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안에 걸 적분하면 2분의 1에다가 2의 r 스퀘어가 되겠죠. r 스퀘어의 지수승이 될 거고요. 이것을 이제 r이 0과 1 사이로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0에서 파이까지 d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 걸 적분하면 얼마인가요? 궁극적으로 0 대입하면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1 대입하면 궁극적으로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묶죠. 2에다가 빼기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수니까 끝에 파이를 그냥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적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살펴보면 2분의 파이에다가 2-1이다. 즉 여기서 2분의 파이에다가 2-1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5.4 이제 폴러 코디네이트에서의 적분 더블 인테그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15.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